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말 중에 꽤 많은 말이 섹스 많이 하세요. 섹스 좀 많이 하세요. 우리가 부부관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면 애무는 하세요? 전이는 하세요? 이렇게 제가 딱 여쭤보면 바로 삽입으로 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20대보다도 섹스를 너무 못하세요. 저는 압구정 두 번째 봄 여성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여성의 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께 다양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생활을 하는데 의학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부부를 기준으로 1년간 10회 미만, 월 1회 미만으로 성생활을 하면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을 기준으로 성관계 빈도를 조사한 결과 월 1회 이하의 비율이 40.8%로 3명 중 1명은 섹스리스라는 말과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섹스리스의 삶을 살고 계시고요. 진료실에서 얘기를 나눠봤을 때 거의 부부관계 안 한다, 가족끼리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삶이 바빠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말 중에 꽤 많은 말이 섹스 많이 하세요. 섹스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부부끼리만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MZ 친구들은 정말 남자친구랑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오히려 남자친구를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와요. 섹스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나 아니면 고민이 되는 얘기들을 저한테 물어본다거나, 되게 서스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숨기고 뭔가 금기시하고, 오히려 뭐 애는 둘 셋씩 있어요. 애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뭐 섹스에 대한 거는 말하는 거를 꺼리고 터치, 스킨십 하는 거를 더 뭐 이걸 뭐 어떻게 가족끼리 그러냐, 우리는 각방 쓴다, 이런 식으로 꺼려하고, 부부관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면 애무는 하세요? 전이는 하세요? 이렇게 제가 딱 여쭤보면 바로 삽입으로 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남편들이 전이가 없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20대보다도 섹스를 너무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얘기를 들으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이 섹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제는 뭐 와이프한테 우리 좀 자자 뭐 이렇게 신호를 보냈을 때 와이프가 싫어 하고 도망간다던가.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40, 50대의 여성들은 급격한 몸의 변화를 겪죠. 폐경, 갱년기를 겪죠. 근데 남성들은 갱년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지 않아요. 천천히 이제 남성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또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너무 무지해요. 와이프가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는 나를 그냥 거절해,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섹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다 보니까 둘이 그냥 각방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각자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섹스리스로 간다거나, 그러다 보면 이혼까지 가고, 뭐 저희 진료실에서 뭐 울고 불고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거는 큰일이에요. 성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상대가 어떻게 스킨십을 했을 때 좋아하는지 좀 상대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즉 성관계,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성관계는 인간관계의 연장선이거든요. 우리가 섹스가 즐겁고 재미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호감이 있을 때 섹스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사람과의 호감이 1도 없는 상태에서 섹스가 즐거울 수 있을까요? 막말로 원나잇을 해도 그 사람과의
불꽃이 조금 튀고 호감이 있어야 원나잇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하면 그거는 강간인 거죠, 막말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몸도 부길 줄 알고 안아주고 좀 계속 그런 관계,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도 저는 삽입만이 섹스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삽입까지 가지 않더라도 애무만 갖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오히려 성적인 그런 기능은 여자나 남자나 떨어져요. 여자도 폐경이 되기 때문에 질 건조도 오죠. 성감도 떨어져요. 뭐 남자는 안 그럴까요? 남자들도 음경의 크기도 작아질 수 있고요. 발기 상태라든가 지속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얘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다 보니 꼭 삽입만 하는 게 아니라 만져주고 뽀뽀도 하고 그런 거 자체도 섹스의 한 종류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기쁨을 느끼고 상대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도 만족감도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오로지 삽입만 하면서 내가 내 만족 아니면 그거 자체로 나의 자존감만 채우려고 해서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극단적인 경우 이혼이죠. 이혼 진짜 많습니다. 이혼하신 분들 중에 많은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성격 차이지만 내면에 깊이 있는 거는 섹스리스가 정말 많고요. 결국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중에는 섹스리스로 진행이 되는 거죠. 고객님들 중에서도 한 3년간 각방 쓰시고 좀 사이가 좀 대면대면 하신 분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갱년기로 인해서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서 남편의 그런 성관계 신호를 그분이 도망 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서 살도 좀 찌고 하니까 자신감을 많이 잃으셨던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본인 자신감을 찾으시고 남편도 와이프가 계속 거절만 하다가 받아주고 이게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혼 한 해 만에 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맨날 호캉스 다니고 그러세요, 두 분이서.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20, 30대 커플 같은 경우는 헤어지면 그냥 헤어진 걸로 끝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년 같은 경우는 헤어지면 문제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깨지는 거예요. 둘만 깨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훨씬 사회적 손실이 큰 거죠. 중노년층의 성생활은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성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운동도 되고요. 남성분들한테서는 전립선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여성분들한테서는 질 폐쇄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질도 쓰지 않으면 의학용어로 질 위축증이 오게 되면서 질이 아예 쪼그라들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성생활은 고사하고 나중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자궁 초음파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질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 검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 쪼그라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라도 성생활 하는 거를 권고드리고 또 이거 자체가 활력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남는 거는 자기의 파트너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가 자존감, 그 다음에 사랑받는 느낌을 채울 수 있게 성생활은 좀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부부 사이에서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라도 너무 무너지는 모습, 망가지는 모습 조금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 남편, 내 와이프 앞에서 빨가벗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편하게 계시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계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부부 사이에서라도 내가 멋있는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모습도 부부 생활에 조금 더 활력소라고 생각하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계속 자기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 냄새 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청결 상태도 계속 잘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취미 생활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런 매력 같은 것들도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함께 여유 시간이 있을 때는 같이 산책을 한다던가, 예전에 함께 데이트를 했던 곳을 같이 가본다던가 해서 추억을 좀 되돌이켜 보는 것도 훨씬 더 옛날을 떠올리면서 좀 불꽃을 다시 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함께 갖는 시간을 늘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꽤 많은 부부들이 각방 쓰시거든요. 생활은 따로 조금 하시더라도 주무실 때는 같이 주무세요. 침대는 한 침대에 써보시면서 한 이불 덮고 주무시고, 적어도 같이 살 이렇게 부비시면서 이렇게 지내보시고, 파트너 주무시는 얼굴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좀 시간을 지내다 보면 아마 작게 있었던 애틋한 마음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한 실험에서 오히려 부부한테 같은 침대에서 있으면서 당신네들 섹스하지 마세요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난 이후에 그 부부가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오히려 계속 같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다 보면 점점 그런 애틋한 마음이 다시 생기시고 어색한 감정들도 좋아지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여성과 남성의 그런 성 반응이라고 하죠. 남성과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보통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이 먼저 사정을 하고 나면 우리 남편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휙 돌아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씻으러 가시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10분 정도를 좀 텀을 두면서 애무를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르가즘까지 갈 수 있도록 10분 정도 전이 또는 애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남성분들 음경 애무해 주시면 너무 좋죠. 마찬가지로 음경과 상동기관이 여성에도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클리토리스, 음액입니다. 그게 이제 귀두처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신경 다발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액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우리 와이프가 훨씬 더 기쁘게 성관계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손이라든가 아니면 입으로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섹스토이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되게 섹스토이 샵이 되게 귀엽게 돼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가거든요. 옛날처럼 지저분하거나 도로에 이렇게 댕그러니 있지 않습니다. 핫플레이스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같이 데이트하면서 가보셔도 예쁜 점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보시면 그동안에 그냥 루틴처럼 했던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성관계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섹스토이 중에서 유명한 게 있는데 우머나이저라고 있어요. 진료실에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기계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섹스토이예요. 진동형 바이브레이터 형태랑 아니면 삽입형 질 안에다 넣는 형태도 있어가지고 취향에 따라서 좀 골라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활제 같은 것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일 베이스는 오히려 조금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수용성이 훨씬 더 자극이 적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조금 따져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더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관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렸고, 예전에는 제가 우머나이저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샘플을 좀 받아가지고요 저희 고객님들한테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남편이랑
영상 써보고 재밌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이런 거 안 써봤는데 되게 신기했다, 남편이 너무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피드백을 들어서 저는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 돈독해지고 더 재밌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의사로서 오히려 그 가족끼리 끈끈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정해진 거는 없거든요. 개인의 이제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적게 하면 이거는 또 서로 뭔가 죄책감을 느낀다, 삽입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삽입으로 안 하면 뭐 내가 죄를 짓는 거다,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런 거 다 아니니까요. 애무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어떨 때는 진짜 삽입을 해도 좋고, 다 맞춰서 서로 그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경이 되면서 난소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여성 호르몬 요법, 보충 요법을 하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지만, 우선 그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는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할 거고,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다라필, 우리가 비아그라라고 하죠. 그 약을 쓰면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이제 좀 제대로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영양제 좋아하시잖아요. 영양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양수액 요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하는 영양제인데요. L카르니틴, 그 다음에 아르기닌, 요게 성감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여성 성욕 감퇴 장애 이럴 때 쓰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혹시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액 이런 걸로도 많이 이제 보충을 해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섹스를 하는 것도 결국엔 체력이 돼야 하는 겁니다. 골골돼서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는 없거든요. 서로 나도 만족스럽고 파트너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체력이 돼야 되는 건데, 특히나 노년으로 갈수록 골밀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뼈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 웨이트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남녀 모두 케겔 운동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골반 쪽으로 주요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성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비뇨 생식기계 이런 증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케겔 운동은 여성에 더 중요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과 출산을 이미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골반적 근육들이 매우 약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이라든가 뭐 변비, 또한 이제 자궁이 내려앉는 골반 장기 탈출증, 이런 것들이 이제 중년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케겔 운동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편감 같은 게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케겔 운동을 30, 40대부터만이라도 꾸준히 해주신다면 이미 중년에는 그런 불편감 없이 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고, 덩달아 성관계를 할 때도 더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면하거나 이렇게 불편했던 부부가 있었다면 더 끈끈하게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산부인과 전문의 헬프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딱 든든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